흐르는 물은 매 순간이 새롭다. 최선을 다해 어제의 물을 밀어내고 오늘을 흐른다.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이 강의 숙명이지만 새로움이 더 이상 오지 않을 때 강은 그 생명을 다한다. 정읍시 칠보면을 가로지르는 동진강 물줄기. 그 곁에서 긴 세월 묵묵히 자리를 지켜온 나무들이 늘어서 있다. 다시. 해아름에서 약간 모자란 20cm 정도 모자란 대단하네. 야, 어떻게 이 강변에서 이렇게 오래 살았냐. 그거 참 신기하다. 노란해. 이 나무님 신기합니다. 해아름에서 이만큼 모자라. 5m가 되다니. 그러니까 이 사람은 100년도 못 살거든. 이 말하자면은 몇백 년을 살면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로움을 주는데 우리는 나무를 갖다 하찮게 여기는, 자연을 하찮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이런 나무를 봤을 때 저희가 만드는 나무도 되게 오래되고 크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 봤을 때는 어떤 좋은 재료로 딱 보이거든요. 아, 이 나무도? 네. 야. 이 나무는 소리가 어떻게 날까? 아. 저 나무는 소리가 어떻게 날까? 아.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똑같이 만들어도 나무에 따라서 소리가 달라요.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궁금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그렇죠. 바이올린 협주곡을 한다고 하더라도 독일 가무비나무의 그 바이올린 협주곡하고 네. 말하자면 왕보들 나무의 바이올린 협주곡하고 소리가 다르겠네. 그쵸, 많이 다르겠죠. 참, 그러니까 자세히 바라보면은 정말로 대단한 것들이 다 숨어 있는 거예요. 이 나무에도. 그렇죠. 네, 맞아요. 흐르는 물에도 비밀이 있는데 이 나무에는 어떤 비밀이 있을 것인가. 이렇게 숙제를 안고 돌아갑시다. 네. 안녕하세요. 시향정이 예쁘다. 태산선비 문화라고 그러잖아요. 예, 옛날 고은 최천 선생님이 태산군 태수로 오셔서 유아적 교화로 백성들을 훌륭히 이렇게 다 편안하게 잘 보살폈단 말이에요. 칠보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7가지 보물이 있어서 칠보냐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칠보가 7가지 보물이 아니고 자랑이라 이렇게 7가지 자랑. 예, 칠보라는 이름 자체가 일제 강점기 1914년에 지어진 이름이기 때문에
꼭 보물이 있어서 칠보라고 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7가지 이제 자랑을 뽑아놨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지방자치를 실시했던 향약의 1번지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향약 정신에 의해서 이쪽의 문화나 이런 풍습이 그대로 이어져 내렸다고 볼 수가 있죠. 또 우리나라 가사문화의 여신 상춘가곡이 여기서 지어졌죠. 그래서 여기서 상춘곡이 지어져서 최초원 선생님의 풍류와 불원 선생님의 가사문학이 태산 풍류의 1번지가 됐죠. 가사문학. 그래서 여기는 가사문학과 풍류의 1번지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불원 전무빈 선생님이 여기에서 홍진에 묻힌 분내 인해생이었다 아니고 옛사람 풍류랄 미칠까 못 미칠까. 최초원 선생님의 그 풍류놀이에 나도 미치고 있느냐 못 미치나 하면서 상춘곡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의미가 아주 깊은 곳이에요. 상춘곡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네. 일찌감치 유학을 나가서 몰랐는가? 네. 그 여기가 봄에 경치를 완상하면서 명리 다 버리고 시골에 낙향해서 마음속으로 흩은 생각 아니하니까 사나이 사는 백년행락이 이만하면 만족하지 않겠는가 이런 것을 노래로 쓴 거. 한글이 생기고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 가사를 지은 것이 우리 상춘곡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배경지가 되고 옛날에는 여기가 강이었었고 저 앞에 보면 고은 최초원 선생님의 유상곡수터 흐르는 물에 술잔을 띄워놓고 시 한 수 읊고 술 마시고 이런 행위를 통해서 한시문학과 시가문학을 이 지역에 자연스럽게 파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태산이라는 것이 태산 군수를 지냈던 사람이 우리나라의 아주 이름났던 시인이자 문장가인 고은 최초원 선생이거든. 네. 풍류의 그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가장 시조라고 볼 수 있지.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이 만들어진 것이 바로 여기에요. 그래서 태산이 태인 오늘날. 그러면 이제 무성서원으로 갈까요? 예. 가보죠. 바람도 선선하고 좋습니다. 예. 깨끗하다. 이제 이런 있어서 앉아가 올라가 볼까요? 올라가 보시죠. 이왕이면 올라가서 앉아야지. 이런들. 아이고. 자, 우리 그 허성 씨는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이 어디인지 모르겠네. 네, 잘 모르겠어요. 묘지 영주에 가면은 소수서원이라고 있어요. 소수서원. 주세붕 선생이 안양 선생을 배양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이고, 그다음에 1,000원짜리에 실내에 있는 사람이 얼굴이 누구예요? 결국 이 그건 율곡이 선생은 5,000원. 아, 퇴계 이황 선생이 1,000원인데 퇴계 선생을 모신 서원이 도산서원이고 제자를 모신 병산서원이 유성룡 선생.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9개 서원이 유네스코가 정한 서원인데 그 중에 한 곳이 무성서원이에요. 최치원 선생을 모신. 고은 최초원 선생님이 여기서 훌륭하니 백성들을 유아적 교화로 잘 보살피니까 백성들이 어버이와 같이 섬겼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함양군수로 가나시니까 이 뒷산 월연대에다가 사당을 지었어. 살아 계실 때 제사 지낸 생사당. 그래서 이 생사당이 불원 선생님의 이 향약당 자리에 1483년도에 옮겨와요. 그러면 서원이라는 곳은 사당과 서당이 함께 있는 것을 서원이라고 그래. 그러면 우리는 벌써 1483년도에 서원의 규모가 갖춰져 있었어. 근데 이것을 인정을 안 해줘요. 그래서 소수서원이 1543년에 주세봉 선생이 세운 백운동 서원이 첫 번째 서원이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1483년도를 잡아야 하는데, 제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시킨다고 할 때 계속 이걸 어필을 했는데 인정이 안 돼.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1615년에
신숙주의 증손자인 신자면감이 태인 현감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최치원 선생님만큼이나 백성들을 사랑했어. 그래서 그분의 생사당이 또 태인회가 있었어. 그래서 최치원 선생님 생사당과 신잠 현감의 생사당을 1615년에 합사를 해가지고 태산서원으로 처음에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인정이 1615년으로 됐다가 1696년도에 무성서원이라는 이 사액을 받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서원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인데, 서원은 오늘날로 얘기한다면은 사립대학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립대학. 향교는 지방에 있는 군립 고등학교 쪽에 거기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이곳에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제 너무 그 힘들고 피곤할 때는 저 누각에 가서 쉬는 거야. 예?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공간 저기에 이제 최치원 선생이나 아까 신잠 선생이나 그런 분들의 입회를 모셔놓고 제사를 지내는 공간이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이곳에서는 또 책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서원이라는 공간이 굉장히 중요한 공간이에요. 그 우리 무성서원의 특징, 과거 시험을 보고자 하는 자는 이곳에서 공부할 수 없으니 다른 곳에 가서 공부하라. 원교로 막았어요. 철저히 자기 내면의 수양을 쌓고 지역사회의 성리학을 전파하면서 사람답게 사는 공부만 했던 거. 그래서 여기서 과거 시험 본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또 하나는, 다른 서원은 절과 같이 한적하니 경관 좋은 데 잡았는데 우리는 마을 안에, 마을과 함께하는 서원이야. 옥산서원 같은 경우 경치가 아주 뼈한한 곳에 세웠는데, 여기는 진짜 경치가 어디 봐도 그렇게 내놓을 만한 것이 없어요. 네. 솔직한 얘기로. 네. 이게 뭐냐면 아까 저기서 말했던 우리나라 지방자치를 가장 먼저 실시했던 향약정신, 마을과 이렇게 항상 공생공정. 하나는 우리가 이제 건물 규모도 작고 이렇게 하지만 사람이 들어오면 굉장히 편안한 느낌을, 인간 중심의 서원이라 그 다른 데는 건물이 너무 커서 사람들은 중압감을 가져. 근데 우리 서원은 이렇게 탁 트여서 저 호남정맥을 바라보고 마음이 편안해진단 말이에요. 그 또 하나는 뭐냐면 저기 오면 병호창의 기적비라고 있어요. 이것은 1905년도에 을사늑약일 체결되면서 우리나라를 송두리째 일제에 뺏겨버리잖아. 그때 면함 최익현 선생님이 이곳에 낙향하셔서 의병을 창의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 무성서원에 하셨어. 그래서 나라를 찾고자 이렇게 목숨을 바칠 수 있는 호국서원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에는 막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같이 물을 심었었는데, 지금은 저렇게 트랙터 한 대가 저렇게 은 갈고 못 심고 혼자 수확하고 혼자 심고 그래. 세상이 달라져가지고. 오내기 하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영상으로는 예전에 할머니들이 머리 빗혀가면서 그거 한 번도 모를 심어본 적이 없겠구나. 네, 없어요. 그런 걸로는 봤는데 요즘에는 항상 저런 기계로 그렇지요, 심는 것만 기계로. 보니까. 네. 그러니까 그때는 전부 다 마을 사람들이 총동원돼가지고 네. 내가 내일은 누구네 집에 가서 모를 심고 모레는 그 사람이 우리 모를 심고 네. 전부 다 정해지거든.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같이 더불어하는 걸 울력이라고 있었어요. 울력. 같이 도와가지고 협동해서 일을 한다. 그런 울력이라는 풍습이 사라져버린 거야. 이게 울력. 이게 이제 우리 민족의 정말로 좋은 풍속이었었는데 사라져버렸다는 얘기지. 새참. 그때 새참 먹을 때 누구나 지나가는 나그네 있으면은 와서 밥 먹고 가라고. 그럼 이제 먹고. 그런데 요즘에는 뭐 새참 풍경도 사라져버리고, 지금은 뭐 이러는 사람들도 짜장면 불러다 먹지 그 밥을 해다가 먹는 경우가 극히 드물거든요, 지금. 빠르게 변하는 세상은 옛것을 과거 속으로 밀어내고, 편리함이 익숙해지면 간직하고 싶은 추억도 어느새
떠나 보내야 하는 순간이 온다. 이름이 특이하지? 네, 걸치기 무슨 뜻일까요? 한번 들어가서 물어볼까요? 네. 가봅시다. 청국장도 팔고. 안녕하세요. 안 계세요? 안녕하세요. 지나가다 들렀는데. 보니까 간판 이름이 걸치기여서 그래서 네. 무슨 뜻일까 궁금해서 들어왔거든요. 아, 무슨 뜻이에요? 네. 네. 저도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근데 저희 시대 그 할아버지께서 좋은 일을 많이 하셨대요. 아, 그래요? 옛날에는 신발을 저기 삼았잖아요. 그러죠. 집신. 네, 집신을 삼아서 걸어놓고 쌀 불이 그런 게 귀한데도 많이 갖다가 놓고 거기다도 걸쳐놨대요. 예, 나뭇가지에다가. 옷도 시켜서 많이 만들어서 걸어놓고 음. 왜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음. 없는 사람들이 그러면 갖고 와서 입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음. 신고 그라 해서 많은 공을 세우셨대요. 그래서 이 이름이 걸치기예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예전에 예. 예,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가진 것을 예. 남한테 많이 나눠주면은 예. 영혼이 맑아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여기 예. 잘 살고 있는 게 음. 아마 할아버지 뜻인지도 모르겠죠. 그래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예. 지금 뭐 그러면 이 사장님도 많이 베풀면서 살겠네요. 당연하죠. 예. 그래야죠. 그래야죠, 당연히. 예, 예. 그러니까 갈 때는 아무것도 안 가져가거든. 맞아요. 있는 거 다 나눠주고 음, 나중에 1,000원짜리도 못 가져가잖아요. 그렇죠. 있는 1,000원도 남한테 나눠주고 가면 좋은 일이잖아요. 당연하죠. 예, 그런데 그래야죠. 자식한테만 주려고 하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가 문제가 생기죠. 아, 좋은 조상님을 모시고 계시네요. 좋은 조상님이. 저도 나중에 자라는데 음. 지금은 정말 뿌듯한 마음이에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할아버지처럼 있는 것을 나눠주고 그럼요. 그러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되겠어요. 그래야 돼요. 예, 그래야죠. 예. 예, 그런 세상을 만드는데 우리 전부 다 일조합시다. 알았지? 네. 예, 나눠주는 거야. 예, 예. 고맙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예. 사실 여기를 저희가 아버지랑 음. 드라이브병 진짜 몇 번 왔다 갔다 네, 했었거든요. 예, 예. 그럴 때마다 아버지가 왜 하필 이름을 걸치기라고 지었는지 진짜 궁금했어요. 저희 서로 쭉쭉 해보면서 뭔가 다른 뜻이 있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진짜 뭘 걸쳐놔서 그렇지. 걸치기라는 뜻이었어요. 그냥 걸쳐도 그냥 걸친 것이 아니고 예, 많은 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옷이며 쌀이며 양식을 걸쳐놨다니까 얼마나 대단해요. 요즘에는 참 보기가 힘든데 그런 것들을 남한테 주는 것이 그러죠? 예. 아니 훈훈한 이야기를 듣고 갑니다. 모은 박인걸 선생 기적비, 그러니까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했다 해가지고 이렇게 영세불망비를 세운 거예요. 영원히 잊지 못하겠다. 아무런 대가 없이 이렇게 베풀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렇지. 대단하신 것 같아요. 내가 10,000원을 투자했으면은 12,000원이 나와야 하잖아. 그래야 하지. 네. 그런데 아무 대가 없이 예, 준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 그런 옛 사람들이 대단했던 사람들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오로지 그런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박인걸 저렇게 기념비가 있지만 예, 그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가야죠. 네. 자, 또 가봅시다. 예쁜데요? 이뻐요? 네.
저기 보이네. 저게 이제 원배감 남근석이라고 네. 남자의 성기 모양을 조각한 건데 이 마을에 살던 박인걸이라는 사람이 마을의 번영을 아까 그 걸치기 박인걸이라는 사람이 한 300년 전에 이 마을의 번영과 다산 예전에는 자식을 많이 낳아야만이 농사도 짓고 그랬잖아요. 네, 맞죠. 다산의 풍요를 위해 가지고 이곳에다가 이렇게 남근석을 세웠는데 여기가 이제 자손이 귀한 집안이나 또는 그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자가 와가지고 이 남근석에다가 4번을 절을 하면은 아들을 낳는다 하는 속설이 있는 것이 바로 이 원배감 남근석이에요. 네. 제가 독일에 있었을 때는 뭐 사람 다비드상이라든지 뭐 아. 그런 알몸의 주제로는 그래도 좀 봤었는데 네. 이런 거는 처음 본 것 같아요, 한국에서. 네. 네. 우리나라가 특히 이제 네. 가난해서 그랬는지 또 의침을 당해가지고 자식이 귀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네. 특히 전라도 일대에 이렇게 평야가 넓기 때문에 타산과 풍요를 위해서 이렇게 남근석이나 장성을 많이 세웠어요. 네. 여기다가 또 꽃을 이렇게 달아놨네. 독일에서는 못 봤다고. 네, 못 봤어요. 근데 사실 지금 보면은 조금 민망하거든요. 예. 근데 300년 전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근데 그때가 좀 유교 사상이 좀 중요하지 않았나요? 그렇죠. 근데 그때 당시에도 이게 조금 괜찮았을까요? 그것은 우리나라가 사실 농경사회잖아요. 농자 천하지 대본. 무조건 농사를 지어야만 먹고 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선 뭐 국가가 힘이 있으려면은 그 당시는 농사밖에 없어요. 이게 농사를 풍요를 위해서 그것을 빌기 위해서 오는 것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뭐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전라도에 유독 정읍에 이게 원배감 남근석, 김제의 그 귀신사 석수, 저 순창의 창덕리 팔왕리의 남근석, 그다음에 임실 사곡리 남근석 그러한 것들이 있는 것은 이 지역이 농사로서 아주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세우면서 농사가 잘 되게 그리고 자식들을 많이 낳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걸 국가에서 뭐라고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 김제 귀신사의 석수가 있고 예, 순창에 가면은 창덕리 팔왕 참 사람같이 생겼는데. 이게 상승이에요. 아, 이것도 하나의 어떤 마을의 번영이나 또는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세운 거예요. 네. 8개의 장승이 있었어요. 여기는 이제 마을 초입에 여기는 할아버지 장승, 네. 저기는 할머니 장승. 이렇게 이 마을 입구에서 이 마을의 번영과 풍요를 위해 가지고 비바람 눈보라 맞으면서 저렇게 서 계시잖아요. 네.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래서 우리 민족이 어떤 자기들의 삶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후손들 전부 다 그 후손들을 위한 마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이 석수쟁이들이 돌을 깎았잖아요. 네. 후손들이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기들의 정성을 다해 가지고 아름다운 어떤 장승을 남겨놓은 것이 우리들의 문화유산이 지금 돼 있잖아요. 네. 장승을 보면 그 마을 분위기가 좀 보이는 그렇죠. 것 같아요. 예. 네, 특히 이 마을에 이 장승이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문화재를 왜 사랑해야 하는가, 그리고 왜 보존하고 우리 후손들한테 남겨줘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전국에서 유일하게 12개의 당산이 남아있는 원배감 마을. 이웃을 위해 구호품을 걸쳐 놓았던 마음 착한 사람이 살았던 마을은 세월에 휩쓸리지 않도록 할아버지와 할머니 장승이 꼿꼿하게 지켜주고 있다.